재연장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두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블로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모바일 화면입니다. 여기서 지식산업센터 재연장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제일 먼저 뜨는 게 미다스 동익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제가 포스팅한 내용인데요. 타이틀은 동탄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재계약 방법, 묵시적 갱신, 명시적 갱신, 계약 갱신 청구권에 의한 갱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테크노밸리 내 지식산업센터의 임대계약 완료 후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바쁜 일상 중에 중요한 법률 행위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임대인은 월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계약 만료일을 놓치고 계신 케이스가 있고요.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사업이 바쁘기 때문에 임대기간 만료를 미스하는 케이스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저희 미다스 동익 부동산 중개법인 주식회사에서는 저희 법인의 부동산 전문 프로그램인 미다스 원큐의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전담 공인중개사가 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과 임대인을 상담하여 계약의 갱신 등에 대한 전체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이 되는 케이스는 크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퇴실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 임대차 기간을 다 채우고 나서 퇴실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재연장하는 방법에는 묵시적 갱신, 명시적 갱신, 계약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심플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만기 전에 퇴실하는 케이스이고요. 의외로 제가 보기에는 대략 15%에서 한 20% 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임대 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 기간 중에 퇴실하는 경우로 필드에서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경험칙으로 보면 대략 10에서 15%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의 사업이 갑자기 확장하게 되어서 인력을 더 채용하게 되거나 오다를 더 수주하게 돼서 넓은 스페이스가 필요로 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 전 퇴실의 내용을 통보하게 되고요. 임차인이 미다스 동익 부동산 중개법인에 신규 임차인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하시게 됩니다. 이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심플하게 정리가 되는데요. 신규 임차인을 찾으면 심플하게 마무리되며 중개수수료는 기본적으로 현 세입자, 기존 세입자죠. 이분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며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 즉 나가는 임차인이 부담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임대차 만기 후 퇴실하는 케이스인데요. 지식산업센터 임대차 기간의 만료 후에 퇴실을 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료의 5% 증액 제한 없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현 임차인을 계시다가 이 임차인이 만기하고 퇴실하게 되시면 신규 임차인을 받아들이실 때에는 제가 기존의 임차인에게 5% 증액의 한도를 제한받지 않고 현 시세에 맞추어서 임대를 놓게 됩니다. 다들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언급을 하였습니다. 다만 신규 임차인의 계약 만료 시점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환산보증금,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5억 4천만 원입니다. 증액 청구권은 5%를 넘길 수 없습니다. 자, 중개수수료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것으로 계약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고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차임 증액 청구권인데요.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제한 없이 진행하게 됩니다. 시세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재연장 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묵시적 갱신과 명시적 갱신입니다. 우선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리 변동성이 큰 현 시장에서는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재연장 방법입니다. 흔히들 법정갱신, 자동갱신, 자동연장, 묵시의 갱신 등 매우 여러가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입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법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사항에 보면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신 또는 통지죠.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존속기간은 1년이다. 자, 중요한 내용이죠. 묵시적 갱신은 이런 겁니다. 2년을 계약하였습니다. 초창기에 2년을 계약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시점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그 누구도 법률 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하면 이때부터 2년이 아니라 1년 후에 존속기간으로 임대차는 체결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 기간이 제1항의 기간 이내입니다. 임차인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즉 서로 아무 말도 없는 거죠. 임대차 기간이 끝나게 되면, 아무 말 없이 끝나게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앞전에 2년이든 3년이든 1년이든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금리의 급상승 등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많은데요. 임대인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필드에서 종종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나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 기간은 1년이 되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요. 해지 통보를 한 후에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임차인의 해지 통보가 있다면 임대인의 해지 통보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이 되고 나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통보를 받은 날입니다. 임차인이 받아야 됩니다.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가 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635조이죠. 조금 복잡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끝나야 됩니다. 묵시의 갱신은 임대차 기간을 정하거나 1년 또는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를 불문하고 1년이 지나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됩니다. 임대차 기간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선택적으로 1년 미만의 약정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는 1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하시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야 될 것, 지금 묵시의 갱신의 요건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 될 때까지 임차인에게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 혹은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여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갱신의 거절이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 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의 통지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 내용을 변경하겠으며 만일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임대차 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고 이러한 통지를 변경하라는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자, 요건에 관련돼서는 위에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기간은 1년으로 자동이 연장이 됩니다. 5%를 상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임차인도 가능하며 임대인도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계약서도 쓰지 않고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5%를 올리는 케이스라고 서로 양자가 믿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묵시의 갱신이 아닙니다. 명시의 갱신입니다.